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최사장 작가인데 지대의 넘얏, 심내 교양, 이런 책을 지은 작가죠. 이 책은 일종의 철학 에세이 또는 인생 에세이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인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사장 작가는 다양한 지식에 관해서 글을 쓰는 작가로 좀 유명하죠. 그런데 이 책은 기존의 책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장들, 미문들이 좀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연애에 대한 묘사, 연애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또 아름다우면서도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연애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인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철학적 의미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세계라는 거는 그 하나의 자아가 인식하는 그만의 세계,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애,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뭡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의 자아의 세계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사랑을 만난다는 거는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가 된다는 거죠. 굉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와 세계의 충돌, 그런 만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의 손을 잡을 때 세계의 구조는 재편되고, 기존의 하나의 자아의 세계, 이게 아니라 세계가 탁 재편이 되는 거죠. 나와 그 사람은 그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다.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런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거대한 일이다, 하나의 세계를 만난다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인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시죠. 물론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내용도 좋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좋은데,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을,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을 만나고 사랑을 만날 때 그런 마음,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런 하나의 마음이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보다 넓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연애에 관한 글 또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에 관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것, 첫 만남, 애착과 마음씀, 설레며 기다리던 시간, 그다음에 익숙함과 오해, 권태와 멀어짐, 이별과 그리움. 항상 짝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별이 존재하기에 그리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위는 언제나 거대한 이유와 목적으로 해석되어 서로의 가슴을 물어뜯었고, 우리 연애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실제 이상으로 거대한 이유와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연애를 하게 되면 그게 서로의 가슴을 물어뜯는 것이고, 풀리지 않은 오해는 해명의 기회도 허락받지 못한 채 영혼의 깊은 상흔으로 자리 잡았다. 정말 사소한 오해들, 이런 것들이 또 연애 관계에서는 아주 영혼의 깊은 상처, 흔적이 남는 거죠. 상흔으로 자리 잡았다. 굉장히 아주 절묘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애 이외의 내용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은데,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얻는 방법. 나는 조금 이른 나이에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지? 근데 재수할 때 사회 문화 시간에 평범한 선생님의 멘트였던 거예요. 그 멘트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별 모양의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 모양에 관련된 지식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될까요? 그 책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식은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 모양의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삼각형, 사각형 등등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읽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비로소 별 모양에 관련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 밖으로 걸어나가서 다른 것들을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스스로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삶에 관한 궁극의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을 찾아보지만 책이라는 걸 통해서 뭐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식을 얻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무수히 우리가 갖게 되는 뭐 시행착오, 상실, 고통, 사랑, 그것들 속에서 삼각형도 얻고 사각형도 얻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삶이라는 별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과 시도와 노력과 상실과 고통,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 전체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그런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극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하여 낡은 벤치의 비밀이라는 이런 메타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군부대에서 신임 대대장이 왔는데 부대를 시찰하는데 그 숲속에 아무 쓸모도 없는 벤치를 병사 2명이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지? 물어봤는데 적들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의아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 부임했는데 뭐 이런 것도 괜히 바꾸고 하면 심란하지 않을까. 일단 좀 두고 보자 하다가 결국에는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낡은 벤치를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과거에 부대 시찰을 이제 상급 부대에서 온다고 그래서 부대를 정비하다 보니까 숲속에 낡은 벤치가 눈에 거슬리는 거죠. 이 중대장이. 그래서 소대장한테 저 페인트 칠 좀 하라고. 그래서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고 페인트를 누가 또 마르기 전에 건드리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벤치를 지키라고 한 거죠. 그게 부대의 정식 명령서로 작성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냥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누군가 부임했을 때 아니 왜 저러고 있지? 의아했지만 물어보니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또 내가 새롭게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 하면서 또 임기 마치고 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 낡은 벤치의 비밀, 이런 것과 같이 무수히 많은 오해, 우연히 그 안에 섞여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사라든가 그와 관련된 뭐 과거의 인물들이라든가 사건 사례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이러한 오해 우연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해 우연은 알지 못하고 그냥 전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크기가 너무나 압도적이다 하더라도 진실의 이면을 알고 싶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판적 사고방식, 뭐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는 메타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묻고 있죠. 당신은 지금 어떤 벤치를 지키고 있는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경계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